이혼하러 갑니다. 더는 이 집 분위기 속에서 제 아들 키울 수 없어요. 며느리가 제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사는 68 유금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했고 이 동네에서는 나름 존경받는 사람으로 통하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베란다에서 죽어가는 제라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985년 신혼 때 남편이 사준 그 화분이었는데 이제는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네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며느리 세희가 해먹기 귀찮아 할 것 같은 반찬들로 도시락 가방을 가득 채웠죠. 오늘은 뭐라고 할까? 저도 압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잘한 게 없다는 거. 그런데 어쩔 수 없더군요. 입만 열면 지적하는 말만 나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너무 대충 하네. 애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져 같은 말들이요. 왜 그럴까요? 가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선생 생활 30년 하면서 남의 아이들은 잘 키워놨는데 정작 제 아들은 며느리는 아마도 그게 문제였을 겁니다. 평생 지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며느리 세희가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5살 손주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가방 대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요. 어디 가니? 제가 물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친정 갑니다. 친정? 갑자기 왜? 아니, 친정이 아니라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이혼하러 갑니다. 더는 이 집 분위기 속에서 제 아들을 키울 수 없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혼?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참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살겠어요. 남편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념일도, 제 생일도, 제가 아파도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전 그냥, 가정부였어요. 아니, 그게 무슨, 현우가 그렇게까지.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도 말씀 한마디도 안 나누시는 그 냉랭한 식탁.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차갑고 똑같이 무관심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이 집에서 자라면 또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지만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 도시락 가방만 덜그럭거릴 뿐이었죠. 안 돼, 내 손주.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을 넣어두고 갔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5년 동안 정말 노력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만 이 집에 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같은 공간에 사시면서도 한마디 대화가 없으셨죠. 같이 모여 식사할 때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현우 오빠는 저한테도 똑같이 대했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혼자였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늘 말씀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표현받고 싶어 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냉랭한 집안의 습관을 또 배울까봐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김세희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지. 이럴 리 없어. 그런데 편지 속 문장들이 하나씩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사시면서도 한마디 대화가 없으셨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용식과 저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화를 멈춘 게. 아침에 밥 먹어 라는 말 외에는 나누는 게 없었죠. 저녁엔 더 했습니다. 밥상을 마주해도 그냥 밥만 먹고 TV만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게 30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현우가 퇴근도 안 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세희가 이혼하겠대요. 그래. 엄마는 왜 그렇게 태연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태연한 게 아니야. 제가 며느리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부부가 어떤 건지 두 분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지 알고 자랐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희가 떠난 거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희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 집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살 어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제 가정이, 제 아들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시들어가는 제라늄을 바라봤습니다. 1985년 신혼 때 남편이 사주던 그 화분,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시들어간 걸까요? 아냐, 처음부터 시든 건 아니었어.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고 그게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아들에게 대물림 되었고 이제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옛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부엌일을 하는 척 하면서도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남편 용식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등산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등 뒤에서 남편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서 있었고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라니 뒤돌아보니 남편은 여느 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무표정했던 얼굴에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뭐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네요. 며느리가 떠났잖소. 알아요.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잘못이야. 며느리가 나약한 거 아니야. 그런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저를 바라봤죠. 앉으시오. 마치 손님에게 하듯 말하는 남편. 저는 어색하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마주 앉은 게 대체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어제 현우한테서 이거 받았소. 읽어봤소. 3번이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소.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30년 동안 대화가 없었다는데 그게 맞소? 맞아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고, 그게 편해졌고, 그게 일상이 되었죠. 아마 현우가 중학교 다닐 때쯤부터,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됐소.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보고 자라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다잖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희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봤소? 현우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었대요.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아플 때도 현우는 무관심했대요. 나처럼.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도 그랬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그냥 신문만 봤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우리가 손주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겠소. 달라지다니. 7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달라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날 우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서로에게 등을 돌렸는지. 남편은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었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우리 며느리한테 가봅시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겠소? 사과하죠.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며느리도 현우도 믿을 테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남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복지관에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7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상담이라니. 그럽시다. 문을 닫고 혼자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우리 아직 시간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어색한데. 그래도 해봐야지. 손주를 되찾으려면. 아니, 손주만이 아니야.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우리 부부도. 구청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 살면서도 이 건물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보니 부부 상담 프로그램은 3층에서 한다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과 나란히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서 어딘가를 간 게 얼마만인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외출한 게 언제지? 생각해보니 5년 전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작은 교실 같은 공간에 의자들이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5쌍의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우리만 유난히 나이가 많아 보였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의 젊은 여자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앉으세요. 곧 시작할 거예요. 자리에 앉으니 더 어색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서로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로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간단하죠? 간단하다고요? 30년 동안 안 해본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오늘 저녁부터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이나 칭찬을 한마디씩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고생했어요. 밥이 맛있어요. 뭐든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전처럼 말없이 먹기 시작하더군요. 아, 또 이러는구나.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 건가.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오늘 고생했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가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밥 차리느라.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치 고백하는 10대 소년처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하하. 왜 웃소? 아니, 그게 우습다기보다는 뭐랄까. 너무 어색하고 서툴러서. 그게 또 귀엽게 느껴졌어요. 70년을 산 남편이 이렇게 어색해하는 모습이.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고생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웃음이 나왔거든요. 고생했소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다음 주 복지관 수업 날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새로운 숙제를 내줬어요. 이번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뭐든 좋아요.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주말 아침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앞치마까지 두르고서요. 뭐를 해드릴까요? 너무 어색해서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나 끓일까요? 간단하니까. 그럽시다. 남편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파를 어떻게 써는지, 두부를 언제 넣는지 하나도 몰라서 제가 일일이 알려줬죠. 파는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잘하네요. 남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알아요. 미안하오. 평생 당신 혼자 하게 했구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면 되죠.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맛 좀 봐요. 제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후후 불어서 맛을 봤어요. 맛있소. 진짜요. 응,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소.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가 함께 끓인 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때요? 좋소? 같이 만드니까. 저도요.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김치찌개인데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지. 아, 이래서 함께하는 게 좋은 거구나. 30년 동안 각자 살았으니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나도 해야지. 남편이 서툴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여기저기 튀고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엉망이었지만 저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연애하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변하고 있구나. 이제 며느리한테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달라지고 있다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현우는 매일 며느리 세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문자도 읽심만 당했고요. 엄마, 직접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남편 용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손이었으니까. 아, 떨리오? 네, 나도요. 남편의 손도 축축하게 땀이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건 아들이었어요.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세희야. 엄마 아빠도 같이 왔어.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2주 만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하나도 없었고 머리는 대충 묶었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손주 서준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보고 싶었던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유,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우리 서준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저리 가서 놀아.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제품에서 내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우리 셋은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준 애미야. 제가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시어머니로서 너무 많이 잘못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가 나도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사과는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세희야, 전 나가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안 변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시잖아요, 문제가 뭔지. 시부모님들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들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결혼 기념일도 제 생일도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육아는 100%제 몫이고 제가 아파도 나도 힘들어라고만 하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한마디도 안 나누시면서 사셨잖아요. 식탁에서 그 차가운 침묵. 명절 때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아세요?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희야, 우리 변하고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부부. 2주 동안 복지관 부부 상담도 받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도 하고 있어. 며느리가 코수음을 쳤습니다. 2주요? 겨우 2주 만에 30년이 바뀌나요? 전 5년을 참았어요. 5년. 그런데 2주 만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전 지쳤어요. 더는 기대 안 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2주로 뭘 바꾼단 말입니까? 아들이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희야, 나도 변할게. 엄마 아빠 보고 자라면서 부부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게 나한테는 정상이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한테 필요한 건 표현이었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거. 나 이제부터 할게. 진짜로.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요. 세희야, 돌아가세요, 제발. 며느리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남편과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는 우리 셋. 문득 생각했습니다. 2주로는 부족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며느리 말이 맞아요. 5년을 참았는데 이 주만에 뭐가 바뀌겠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으니까요.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변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 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변해도
정작 남편인 현우가 안 변하면 소용없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랑 제대로 얘기해야겠어요. 그래야겠소.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현우는 며칠째 회사도 안 나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앉아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축 늘어지듯 앉았어요. 무기력한 얼굴이었죠. 현우야, 네. 내 아내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몰라? 모르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세희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니? 그건 결혼 기념일 챙긴 적 있어. 생일은? 회사에서 바빠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내는 하루 24시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도 너 챙겼어. 근데 넌 바빠서 1년에 몇 번 없는 기념일도 못 챙겨. 세희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 병원이라도 데려다 줬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힘들었다고요. 그 순간 남편 용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네가 힘들어? 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나 해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회사 끝나면 집에 와서 핸드폰이나 보고 주말엔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동안 세이는 혼자 애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너한테 단 한마디 고마워, 수고했어도 못 들었어. 남편이 아들 앞에 섰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나랑 똑같아. 예? 나도 너처럼 살았어. 내 엄마한테 무관심하게. 집에 들어오면 신문만 보고 주말엔 등산이나 가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30년 계속됐어.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남남이 됐고 너는 그걸 보고 자랐지. 저도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너를 잘못 가르쳤어. 엄마. 엄마 아빠가 저렇게 차갑게 살면서 너한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못 보여줬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제라도 배우면 돼.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어. 네? 응. 엄마 아빠 요즘 매일 서로한테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해. 어색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알아? 뭔데요? 무릎 꿇고 빌어. 예? 내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세희가 받아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안 하면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후배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고. 그게 죄책감이 되어서 저한테 더 말을 못하게 됐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 유산했을 때 남편이 위로해주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그게 점점 습관이 되었다고. 현우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집에 와도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생각에 세일을 대하기가 두려웠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무관심한 척 하면서. 그게 엄마 아빠 모습 그대로였구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달라질게요. 어떻게? 매일 세이한테 문자할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현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메모가 가득했어요. 세이 좋아하는 것, 딸기, 라벤더 향, 산책, 영화. 세이 생일, 5월 12일, 결혼기념일, 10월 3일, 세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서준이 유치원 적응 문제. 이거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기억하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들. 남편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아빠.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이가 이걸 믿어줄지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현우는 매일 세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세희야,
오늘도 서준이 돌보느라 수고했어. 사랑해. 서준이 잘 자니? 보고 싶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세희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정 날짜는 11월 15일. 그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며느리한테 사과하러 가는 건데. 결국 제일 수수한 검정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가시게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되찾아야죠. 아들 현우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가족 찾는 일인데. 가정법원은 대전 서구에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정말 이혼하는 건가? 우리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건가? 세층 조정실 앞 복도에 먼저 도착한 건 우리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세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더 말랐더군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나 세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희야. 세희는 현우를 지나쳐 걸으려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치렀습니다. 세희야, 제발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하니까 일어나요. 나 창피한 거 상관없어. 난 그냥 너랑 서준이가 필요해. 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안 늦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일어나요. 사람들 다 봐요.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우, 김세희 씨, 사건 당사자분들 들어오세요.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부모님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야 해요. 이 일은 저희 잘못이기도 하니까요. 조정위원이 세희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네 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세희 씨께서 이혼 청구를 하셨네요. 사유는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무관심. 네. 세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하기 싫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5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념일도 제 생일도 잊어버렸고요. 육아는 100%제 몫이었고 제가 아파도 무관심했어요. 부부가 아니라 제가 가정부인 것 같았어요. 시댁 분위기도 문제였어요. 시부모님이 30년 동안 대화 없이 사시는 걸 보면서 제 남편도 시댁 분위기를 그대로 저희 가정에 가져왔어요. 조정위원이 저희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위원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세희 씨, 그럼 이혼 의사가 확고한 거죠? 세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조정위원회가 말했지만 저는 세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희라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세희가 당황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세요. 제발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남편 용식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가 우리가 잘못했다. 아버님, 우리 둘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제발 서준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세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요. 아니에요.
시부모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 맞아. 제가 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냉랭하게 살면서 현우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못 가르쳤어. 그래서 현우도 너한테 그랬던 거야. 근데 세희야, 우리 지금 달라지고 있어. 우리 부부도, 현우도. 진짜로. 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안 늦었어. 제발.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세희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서준이가 저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할머니, 왜 무릎 꿇고 있어? 아파? 아냐, 할머니 안 아파. 엄마는 왜 울어?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우리 집에 가자. 세희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가고 싶어. 아이의 말에 세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현우가 세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세희야, 이거 뭔데요? 내가 우리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야. 세희가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펼쳐보니 현우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19년 3월 5일. 오늘 세희가 웃었다. 나도 행복하다. 2019년 7월 20일. 세희한테 프로포즈 해야지. 떨린다. 2019년 10월 3일. 결혼식. 세희가 너무 예뻤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2020년 6월 10일. 세희가 임신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2021년 1월 15일. 서준이가 태어났다. 세희, 너무 고생했어.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원래는 말하려고 했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엔 가득한 감사와 사랑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일기장에만 썼지. 현우가 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당신, 나 이제부터 할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진짜 달라질게. 노력할게. 너랑 서준이 없이 나 못 살아. 저도 말을 보탰습니다. 세희야, 우리 부부도 달라지고 있어. 한 달 동안 매일 서로한테 좋은 말하고, 같이 요리하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근데 하다 보니 좋더군.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가 30년을 얼마나 아깝게 살았는지.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 세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만에 사람이 바뀐다는 게. 안 바뀌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아직도 서툴고 어색하고 실수도 많이 해. 근데 노력하고 있어. 매일.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조금 다른 빛이 보였어요. 어머님, 진짜예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어제 처음으로 손잡고 영화 봤어. 50년 만에.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데이트하니까 민망하더군. 근데 기분은 좋았어. 세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기세요. 우습지? 70 먹은 노인네들이. 서준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자. 나 할머니 집 가고 싶어. 세희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준아. 응. 엄마가 미안해.
너 할머니 할아버지 못 보게 해서. 괜찮아. 이제 보면 되지.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세희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다시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세희 씨 결심하셨나요? 세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그리고 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세희가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매일 저한테 표현해 주세요. 사랑해며 수고했어. 뭐라도 좋아요. 그럴게. 기념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달력에 표시해 놓고 알람 맞춰 놓으세요. 응. 육아도 같이 해요. 주말에 서준이랑 놀아주고 유치원 행사에도 참석하고요. 다 할게. 그리고 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둘이서만 데이트해요. 저도 엄마이기 이전에 사랑받고 보살핌 받고 싶은 여자예요. 당연하지? 현우가 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다 할게. 진짜로. 약속해. 세희가 조정위원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조정실 안이 숨죽였습니다. 단 6개월 뒤에 다시 판단할게요. 그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고마워, 세희야. 현우가 세희를 꼭 안았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정 성립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법원을 나오는 길, 서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 그래, 우리 자주 보자. 할머니도, 그럼. 제 손도 잡았습니다. 세대가 손을 잡고 걷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의 제라늄이 다시 붉은 꽃을 피웠어요. 1985년 신혼 때 남편이 사준 그 화분, 줄기만 앙상했던 그 제라늄이 이제는 꽃잎을 가득 피워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걸었거든요. 우리도 다시 피어나자. 그랬더니 정말 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아들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합니다. 부엌에서 남편과 나란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파 좀 더 썰어요. 알았소. 남편이 능숙하게 팔을 썹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칼 쥐는 것도 서툴렀는데. 오늘 뭐 만들까요? 세희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어때요? 좋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옵니다. 우리 서준이 어서 와.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어머, 그래? 뭘로? 그림 그리기.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밝은 표정이에요. 며느리 세희가 들어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6개월 전보다 훨씬 살이 올랐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요. 오늘 제가 후식 사왔어요. 딸기 케이크. 아이고, 그럴 것 없는데. 괜찮아요. 아버님이 딸기 좋아하신다고 현우 오빠가 알려줬어요. 남편이 쑥스럽게 웃습니다. 고맙구나. 현우가 장을 보고 들어옵니다. 엄마의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세희야. 현우가 아내에게 다가가 보래 가볍게 키스합니다. 오늘 예쁘다. 갑자기 왜 그래요? 창피하게. 세희가 얼굴을 붉히지만 기분 나쁜 표정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식탁에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아버님이랑 같이 만든 거야. 할아버지가요. 서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요리 배우는 중이야. 우와, 멋있다. 남편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서준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맛있는 밥 해줘야 한다. 응,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 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현우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세희랑 제가 둘이 여행 가려고 하는데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근데 하룻밤 자고 와야 해서. 괜찮아. 우리 손주랑 재밌게 놀 거야. 세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뭘? 너희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남편과 현우가 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대화. 아빠, 요즘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당연하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 처음엔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색했지. 70년 살면서 처음 하는 말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 저도요. 세희한테 매일 문자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세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희야. 네, 어머님. 요즘 어때? 현우가 많이 달라졌지. 세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사랑의 문자 보내고, 퇴근하면 서준이랑 놀아주고, 주말엔 설거지도 하고. 그래.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희가 수줍게 웃습니다. 결혼 기념일 깜짝 이벤트도 해줬어요. 레스토랑 예약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어머, 그래? 네. 현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보면서 배운다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먼저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현우 오빠도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세희야.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세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제라늄 화분 앞에 나란히 섰어요. 이 꽃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게,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랬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소. 3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남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미안하오. 저도 미안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보. 응.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안아본 게 몇 번이나 될까요? 나도요. 당신을 다시 만난 것 같소. 저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라늄 꽃이 피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다시 피어날 수 있구나. 7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결국 나이 들면 남는 건 옆에 있는 이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보. 응,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나도 사랑하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 속에서 제라늄 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 유구미 씨 부부는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꼴보기 싫은 배우자 때문에 이를 갈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배우자분께 오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금희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한마디씩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금희 씨, 부부와 같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